네, 집중 취재. 오늘은 보도국 심현희 기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내용 취재했나요? 네, 저는 오늘 2024년 고배당주로 주목받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취재를 했습니다. 네, 2024년 연말 결산이 다가오면서 고배당 기업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연말 결산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 투자자들 사이에서 배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2024년 결산 배당 기준일 전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기업에서 배당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연말 휴장일은 12월 31일이고 따라서 모든 거래는 30일까지 진행돼서 30일 전으로 전 기업의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네, 네, 배당을 받는 것은 매년 있는 일이지만 올해는 특히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밸류업 정책을 실시했다는 점에서 더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로 밸류업 프로그램 고배당 기대감을 가져왔습니다. 네, 밸류업 정책은 한국 정부가 국내 증시의 저평가 현상,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인데요. 네, 네, 저평가된 기업 혹은 전반적인 기업들의 가치를 높이면서 궁극적으로는 증시 활성화를 하자는 취지로 도입한 정책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정책의 세부 내용을 보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수립을 하고 공시하도록 유도를 하면서 이를 통해 주주와 소통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시는 친숙한 용어지만 혹시나 모르니까요.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의 재무 상태나 사업 규모가 유사한 외국 기업들보다 더 낮은 평가를 받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네, 네, 만약 어떤 한국 기업이 성장성이나 실적이 준수하고 또 높음에도 어떠한 특정한 이유로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함으로써 주가가 저평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요 원인으로는 미흡한 주주 환원 정책이 꼽히고 있는데요. 네, 특히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기준에 비해서 낮은 배당 성향을 보여줬던 점들이 투자자들에게 한국 증시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들로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네, 네, 실제로 2021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 상장 기업의 평균 배당 성향이 26.7%였습니다. 이는 미국 41%, 영국 56.4%, 프랑스 45.4% 등 주요 국가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이 결국은 기업들의 이 주주 환원이 낮다라는 점을 지적했다는 거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금 내놓은 정책이 밸류업 정책이죠. 네, 이 맞습니다. 밸류업 정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앞서 말한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는 정책, 이게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이고요. 네, 그래서 이 정책을 더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기업들이 스스로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할지를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주주와 시장에 공개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주로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과 같은 주주 환원 정책, 그리고 재무 개선 방안, 그리고 지배 구조 투명화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이런 계획을 공시를 하면 투자자들은 해당 기업이 얼마나 주주 친화적인지를 또는 앞으로 얼마나 이 기업이 성장 가능성이 있을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를 통해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고 기업의 가치를 더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정책의 핵심이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앞으로 3년 동안 배당금을 꾸준히 늘리고 사업 확장을 위해서 1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를 하면 투자자들이 이것을 보고 그 회사의 미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할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궁극적으로는 기업 가치 재평가와 한국 증시 활성화를 이루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추가로 이러한 상황은 당연히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주주 환원 재고 일부인 배당금을 늘리는 경향을 더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네, 네, 여기다가 곧 연말까지 다가오면서 지난해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키워드로 2023년 고배당 기업 예스코홀딩스 인화전공을 가져왔습니다. 네, 네, 이 기업으로 선정한 이유는 작년 2023년 고배당 상위권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증권 정보 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시가 배당률을 기준으로 배당급 상위 기업들의 순서를 매겼는데요. 시가 배당률은 기업이 지급하는 1주당 배당금을 현재 주가와 비교를 해서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배당 수익률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떤 기업이 이 시가 배당률 1위를 차지했나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시가 배당률 1위를 차지한
1위 기업이 네. 예스코홀딩스고요. 예. 네, 예스코홀딩스는 2023년 시가 배당률 25.8%를 기록했는데요. 네. 이 수치는 상위권 기업들 중에서 홀로 20%대를 넘은 수준입니다. 예스코홀딩스는 LS그룹의 계열사고 주요 사업으로는 도시가스 공급, 건설 등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투자형 지주사로서의 정체성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배당금을 꾸준히 유지하는 기업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네. 2022년에 정관 변경과 투자 프로세스를 확립해 투자형 지주 회사를 선언을 하면서 투자 손익에 대한 영업 손익을 발표를 하고 있고 이자와 배당 중심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시가 배당률 2위 기업은 인화공정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시가 배당률 2위 기업은 인화전공입니다. 네. 인화전공은 시가 배당률 19.1%를 기록했는데요. 이 회사는 선박 엔진 및 발전 설비, 기계 설비, 교량 같은 대형 부품을 생산하는 조선 기업입니다. 네. 네, 인화전공은 자본 준비금을 감액을 해서 배당 재원으로도 활용한 이력이 있는데요. 2023년 12월 8일 인화전공이 자본 준비금 약 402원을 이익 잉여금으로 전환을 했고 이를 통해서 배당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자본 준비금 감액을 통한 배당은 배당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주들은 세금 부담이 없이 배당금 수령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네. 네,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상장사들은 공시를 통해서 주주 환원을 늘리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시장에서는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에 나선 만큼 상장사들의 고배당 기조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 키워드로 돌아온 배당주 계절, 구간이 명간이 될까를 가져왔습니다. 네. 네, 아직까지는 현재 대다수 기업들이 배당금을 결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 나온 실적을 보면은 배당이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정도는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앞서 말씀드린 지난해 시가 배당률 1, 2위 기업들의 실적을 토대로 직접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계산에서 나온 내용은 어떤가요? 네, 앞서 2023년 고배당 상위주들의 경우 실적만을 살펴보면 네. 예스코홀딩스의 경우에는 2024년 3분기 연결 기준 누적 당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36% 감소한 약 342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인화전공의 경우에는 2024년 연결 기준 3분기 누적 당기 순이익이 약 438억 원으로 전년 대비 8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네. 네, 양사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감이 모두 있지만 두 기업 모두 흑자 결산을 기록을 한 만큼 지난해 정도 혹은 그 이상의 배당률을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또 지난해와 같은 시가 배당률을 유지하기만 해도 두 기업 모두가 지난해 말 대비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돌아온 배당주의 계절.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들 배당 투자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배당주 투자도 다른 투자와 마찬가지로 한 기업이나 한 산업에만 의존하지 않고 네. 다양한 기업이나 산업에 투자해야 하는 그런 다각화가 필요가 합니다. 그래서 만약 한 기업이나 한 산업의 수요가 감소하거나 위기에 빠지면 배당금 역시 줄어들고 주가도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배당주도 여러 기업, 산업에 분산 투자를 해서 위험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또한 배당주에 투자할 때는 세금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인데요. 배당주 및 배당 ETF 투자에서 수익 실현이 발생하면 배당 소득세라는 세금이 붙는데요. 네. 한국의 경우에는 배당 세금이 15.4%로 이는 배당금 발생 시 원천 징수돼서 제외 후에 입금이 됩니다. 네. 네, 또 요즘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에 관심이 높은 상황인 만큼 미국 배당금 세금도 알려드리자면 미국의 경우에는 배당금의 15%의 세금이 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당주에 대한 자세한 내용 또 배당주에서 발생하는 배당 소득세에 대해서도 꼼꼼히 짚어봤습니다. 보도국 심현희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